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550km 상공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SKT, KT, LGU+, 이 거대한 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았던 28GHz 대역, 그러니까 진짜 오지 주파수를 스스로 포기하고 반납해버린 겁니다. 이유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설치비와 유지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화려한 광고를 믿고 비싼 오지 요금제에 매달 5만원, 8만원씩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떠들어대던 혁신은 비용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파고 케이블을 묶고 철탑을 세우는 20세기식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땅의 지배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섬뜩한 실험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이 지상에 평범한 스마트폰과 문자를 주고받는데 성공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그 커다란 접시 안테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갤럭시, 그 아이폰이 우주에 있는 위성과 직접 연결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산간오지나 전쟁터 혹은 배에서나 쓰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비싼 인터넷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진짜 노리는 건 그런 틈새 시장이 아닙니다. 그가 노리는 건 바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전체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다이렉트 투 셀입니다. 원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저 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의 고성능 안테나, 즉 우주 기지국을 달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성이 우주에서 쏘는 전파를 지상의 스마트폰이 LTE 신호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폰은 이게 지상 기지국에서 온 신호인지 우주에서 온 신호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독점의 경제학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통신사들의 알짜배기 수익권인 해외 로밍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하루에 1만원, 2만원씩 내고 로밍을 하거나 현지 유심을 갈아 끼우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폰이 한국 기지국을 벗어나는 순간 먹통이 되니까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쓰던 폰을 들고 파리로 가든 뉴욕으로 가든 사하라, 사막 한복판으로 가든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더라도 하늘만 보이면 통신이 터집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이는 글로벌 원텔레콤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T모바일은 스타링크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어디서나 터지는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들이 해외 로밍 요금 20% 할인 같은 이벤트로 생색을 낼 때 누군가는 로밍 요금 자체를 없애버리는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인프라 투자의 무력화입니다. 통신사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비슷합니다. 목 좋은 곳에 기지국을 밟고 거기서 나오는 전파를 빌려주며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조 원을 들여 산을 깎고 땅을 파서 광 케이블을 깝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이나 바다, 산악 지역에는 기지국을 세울수록 손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통신사들도 강원도 산골이나 남해의 한적한 섬 지역에서는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합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위성 하나를 띄우면 그 위성이 한반도 전체, 아니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든 지리산 꼭대기든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촘촘하게 지구를 덮는 순간 지상 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깔아놓은 기지국과 중계 기능거 추장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되거나 기껏해야 실내 와이파이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 통신사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지하는 위성이 못 뚫는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 케이블망이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당장 내일 스타링크가 SK를 대체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4K로 끊김없이 보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겨냥하고 있는 시기는 현재가 아니라 2030년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미래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그리고 무인 선박이 움직이는 6G 시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미래 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땅에 붙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에게 지상 기지국 안테나는 무용지물입니다.
대양을 건너는 자율운항 선박에게 육지 케이블은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미래의 모든 모빌리티는 하늘, 즉 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국 통신사들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없음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동안 우주를 선점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3사가 보여주는 행보는 마치 2010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은 한국에서 안 통한다며 피처폰의 DMB 기능을 자랑하던 모습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때는 운 좋게 안드로이드로 갈아타서 살아남았지만 이번 우주전쟁에서도 운이 따라줄까요? 아니면 이번이야말로 거대한 공룡의 멸종을 목격하게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통신 3사 임원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짜 공포는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실현하는 압도적인 비용 구조의 격차에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통신사들은 스페이스X와 아예 체급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기지국 하나를 세우려면 땅 주인과 협상해야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인부들을 고용해 땅을 파고 광 케이블을 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입니다. 자재비도 매년 오릅니다. 즉, 지상통신망은 시간이 갈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그는 통신업계의 게임룰을 토목공사에서 로켓 배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을 보십시오. 쏘아 올린 로켓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닦아서 연료만 넣으면 다시 쏩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낭비였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 재사용 로켓 기술을 완성하면서 위성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아니 그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마치 택배 트럭이 물건을 나르듯 한 번에 수십 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우주 궤도에 뿌리고 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끔찍합니다. 한국 통신사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기지국 하나를 세우려고 수억 원을 들여 끙끙거릴 때 스페이스X는 그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위성을 띄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 우주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기업과 좁은 땅 덩어리 안에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로컬 기업.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가 될까요? 스타링크가 마음만 먹고 한국 원료금이 만원을 선언하는 순간 5만원, 8만원씩 받던 통신 3사의 요금 체계는 그날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애국심으로 통신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싸고 더 잘 터지는 곳으로 1초 만에 이동하는 냉정한 존재들이니까요. 더 암울한 미래는 바로 6G 시대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우리가 세계 최초 5G를 했듯이 6G도 주도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소적입니다. 6G의 핵심은 지상을 넘어 공중과 해상까지 연결하는 3차원 통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드론 택시가 서울 상공 500미터를 날아다닌다고 칩시다. 지상 기지국 안테나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전파를 쏘려면 기지국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위성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니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바다 위를 운항하는 자율 운항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6G 시대의 주인공은 필연적으로 위성통신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 통신사들이 마주할 운명은 명확합니다. 바로 단순 재판매 업자로의 전락입니다. 싸기 LTE 시대에는 그래도 통신사가 고속도로, 즉 고속망의 주인이었습니다. 비록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그 도로 위에서 돈을 벌어가는 걸 배아파했지만 어쨌든 통행세, 즉 망 사용료는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6G 시대에는 그 도로조차 일론 머스크의 소유가 됩니다. SKT와 KT는 스타링크에게 거액의 이용료를 내고 위성망을 빌려와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매 파는 중간 유통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링크, KTSAT 같은 자회사들이 부랴부랴 스타링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이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위성망을 구축할 수 없으니 당신들 것을 쓰게 해달라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신사가 자체적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잃고 빅테크 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는 순간 그들의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 칠 것이고 주가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통신 공룡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스타링크를 규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간 산업인 통신을 외국 기업의 통째로 넘겨주는 건 안보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부가 방패막이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국경과 규제를 비웃으며 넘어옵니다. 넷플릭스를 막을 수 없었고 유튜브를 막을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왜 우리는 비싼 요금 내고 느린 인터넷 써야 하냐, 스타링크 열어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면 어떤 정부도 쇄국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통신 3사가 땅 따먹기 하며 안주하는 사이 밖에서는 우주를 선점한 포식자가 거대한 그물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상단바에 SKT,
KT 대신 스타링크가 뜨는 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과연 우리 통신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들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키아가 망했고, 코다필름이 망했고, 블록버스터가 망했습니다. 모두 기술 변화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통신 공룡들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위성이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도태될 것이고 변화를 읽는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불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